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제2강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간의 욕구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인 거죠. 그럼 노인복지는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노인의 욕구와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노인복지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행복해지는 게 노인복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의 개념 중에서 공적부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적부조이기 때문이죠. 자, 사회보험.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자, 어떤 욕구가 있겠죠.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질병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그리고 복지, 아니면 상담, 모든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복지의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적부조에서 사회보장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사회보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회보험이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해야 되는 제도이죠. 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해주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이런 혜택을 보는 거죠. 자, 국민연금은 내가 직장인 근무하다 이제 퇴직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떤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때 내가 불입한 만큼 수령하는 제도인 거죠. 자, 고용보험과 산재, 산업재해보험은 우리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거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꼭 알아두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 표준교재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 놓치지 말고 한 번쯤은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 미만일 때 우리는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자, 그 이전 노인 인구가 7%일 때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6년 후 우리나라 2020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계속 다가오는 거죠. 자, 노인복지 원칙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노인을 위한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독립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언젠가 독립의 원칙이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어려웠느냐? 자, 우리 아이들 가끔 너 독립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가서 네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너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봐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인들에게도요, 다른 소득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자, 여태까지 잠재력이 있던 것들을 공부하시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지 말고 내 가정에서 오랫동안 머물러라. 내 가정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독립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참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은 자,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라. 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연륜, 이런 것들을 노인 복지의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참여시켜서 잘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제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참여시켜라. 누구를? 노인을. 당연히 노인은 보호받으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원칙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인들도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존엄의 원칙은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합니다. 그래서 노인도 존엄한 거죠. 그래서 보호받고 존엄해야 되고, 그리고 참여시켜야 되고, 또 독립의 원칙, 이 5가지를 우리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독립의 원칙이 조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복지 사업 유형이 있는데요. 그럼 국가는 이렇게 노인의 인구가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어떤 복지를 하고 있느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거노인 보호사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벌써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말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서비스해 준다. 그게 무엇이냐? 자, 안부 확인입니다. 요즘 우리 독거사 많이 들어보시죠? 노인이 언제 혼자 계시다가 언제 사망하신지도 모르는 이런 정말 아픈, 그리고 쓸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안부만 물어요. 밤새 별일 없으셨나요? 전화로. 아니면 찾아가서. 그걸 우리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종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조금은 아까 기본보다는 광범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을 뒀다는 거죠. 65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두 번째, 등급 외에 A, B, C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많이 설명할 부분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등급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등급을 받지 못해 버렸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등급 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급 외자라고 마무리를 해버렸으면 되는데 A형, B형, C형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그게 무엇이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요,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가사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생활하시는데 청소도 좀 해드리고 주변 정돈도 좀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이런 일인 거죠. 그리고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 서비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요즘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죠.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도 다니는 노치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데 이곳에 가셔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제한을 두기도 했고
내용이 광범위하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겁니다. 노인보호 전문 기관인데요.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서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자,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킵니다. 학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학대받은 노인을 자, 어떻게 해주느냐? 보호를 해줍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 산하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30회 시험에 여기가 이 내용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를 해주는 기관, 그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험에 둘 중에 하나는 늘 출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곳에 우리가 노인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받았을 때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1577에 1389로 우리가 노인 학대를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나가봐 주세요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의심이 되는 경우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숫자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1577, 1년, 365일, 빨리 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숫자에 아주 슬픈 숫자의 조합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우리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자, 이 내용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하죠.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또는 봉사도 많이 나가시죠. 그리고 자, 치매 사업 아주 지금 핫하죠. 핫합니다. 우리 국가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걸 하고 있죠. 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에요. 치매 문제가 많게는 12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치매 안심센터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매 안심센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치매 조기검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우리 엄마가 좀 뭔가 행동에 변화가 있어. 그러면 보건소 옆에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가지고 치매 조기검진을 해보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1:1 등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는 가가호호 치매가 있는 노인 또는 치매가 있는 분을 전부 알아내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1:1로 어떤 서비스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치매 안심센터의 일입니다. 그리고 치매 쉼터도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도 자, 30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실명 예방 사업. 자, 이런 사업도 국가는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또 노인 건강 진단, 이런 사업들을 국가는 노인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인데요. 노인들에게 노인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노노케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이 좀 아픈 노인을 찾아가서 친구도 돼주고 같이 시장도 갔다 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킨다. 그리고 경로당, 우리나라는 각 마을에 경로당이 다 있죠. 그래서 노인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식사하시고 아침밥 드시고
또 아침 드라마도 보시고 심심하니까 놀러 가볼란다 라고 나가시잖아요. 그곳이 경로당인 거죠. 그곳에 가셔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또는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다, 경로당은. 세 번째, 네 번째,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질병을 예방하는 복지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줍니다. 또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곳에 가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가셔서 똑같이 경로당처럼 친구도 만나고 친목도 뭐 하고 오시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남으니까 가서 놀다 오시는 곳, 그래서 여가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생활시설 그리고 이용시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노인이 그곳에서 생활을 아예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생활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주거라는 말 우리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 복지주택이 있는데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양로시설, 양로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양로원은 어떤 곳이냐면 노인을 입소시켜 그랬어요.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말 없지요. 그러니까 노인을 그냥 입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100%를 내고 가는 유료 또는 실비만 부담하는 곳 또는 아예 무료인 양로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내가 거동이 되지만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우리는 주거복지시설 중에 양로시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요, 가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가정은 좀 노인들이 많은 인원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이게 아니라 5인에서 9인 이내, 그래서 몇 명이서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만들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노인이 거동이 되지만 모여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우리 요즘에 뭐 행복주택, 그리고 신혼부부주택 이런 거, 그런 것과 좀 동일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은 이 양로시설인 거죠. 양로시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실 요양원과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의료복지시설인데요. 자, 의료 또 요양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의료라는 말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해 계시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의료적인 처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또 요양은 어때요? 요양도 마찬가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요양 갔어,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하고 왔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료와 요양이란 말은 같이 간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자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노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동이 불편하다. 신체 활동이 안 된다.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죠. 아까 양로원은 그냥 노인을 입소시켜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신체를 움직이는 게 좀 부자연스러운 분들을 입소시켜, 그래서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요양원에 가시려면 아파야 한다. 입소시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가 규모로 이렇게 이름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몸이 아픈 노인이 10명 이상 있는 곳을 우리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도 가정과 같은 말이 있네요. 가정이라는 말. 가정이란 말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노인이 가정과 같이 여러 명이 아닌 서로 몇 명이서 어우러서 지내는 곳, 그래서 5명에서 9명 이내, 그곳을 우리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나간다면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만이 입소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밌게 설명드릴 내용들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이 우리가 배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가지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르신이 그곳으로 가서 생활하는 곳. 자, 이용시설이 나왔습니다. 이용시설은 노인 재가복지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재가라는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면요, 있을 때, 집, 가. 그래서 노인이 집에 계신다. 누구 집에? 본인 집에. 그래서 그곳에서 방문요양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이곳에 와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 누구? 어르신 댁에 와서.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어르신 댁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르신 댁에 가서 집 청소도 좀 해드리고 또 어르신이 드실 음식도 좀 만들어드리고 하는 거죠. 목욕은 어르신 목욕만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와 단기보호가 나왔는데요. 이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어떤 곳이냐면 어르신이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생활시설처럼 어르신이 그곳에 가서 잠도 자고 오랫동안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요. 주간보호시설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아이들 유치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노치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일정 시간만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아침에 아이들 그렇잖아요. 엄마가 혹시 이제 출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이 유치원에 보내놓고 퇴근할 때 또 유치원에서 아이가 돌아오고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침에 어르신이 집에 식구들 없으니까 이곳에 주간보호센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식구들이 올 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호해 주는 곳이다. 자, 단기보호는 어떤 곳이냐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자, 여기 중요하죠. 일정 기간 동안, 여기는 일정 시간 동안. 그래서 단기보호는 어떤 곳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를 내가 집에 모시고 있는데 내가 감기가 와서 잠깐 병원에 한 2, 3일만 좀 입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야 된다. 이렇게 잠깐 동안,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단자는 짧은 단자겠죠. 그래서 잠깐 짧은 기간 동안만 어르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보호를 생활시설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잠을 주무시는 거라서. 그런데 절대 아니다. 며칠만 계시다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 재가복지시설에 단기보호가 포함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의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자, 집에서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어때요? 환자용 침대도 필요하고 때로는 휠체어도 필요하고 또 목욕 의자, 이동 변기, 아주 작게는 지팡이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복지용구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지용구를 구매해서 쓰거나 아니면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밖의 서비스는 현재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복지시설에 더 어떤 시설을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다. 왜? 그 밖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복지용구만 해당이 된다. 우리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재미가 있으셔야 될 텐데 재미가 있으신가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시설 중에서 우리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복지관 설명드렸죠? 경로당. 그러니까 복지관은 어떤 것을 하는 곳이냐면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곳이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곳이다. 그곳에 가셔서 노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배우고 오시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로당은요, 동네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곳에 가셔가지고 친목을 도모한다, 또는 공동 작업장을 운영해서 어떤 공동 경비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노인교실은 우리 교실이라는 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그렇죠. 뭘 배우는 곳이죠. 학습하는 곳이다.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을 해주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우리 아까 앞에서도 살펴보셨죠. 노인의 학대, 그리고 학대를 한 사람에 대한 교육, 그런 사례들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산하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사실은 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네요. 노인들에게는 4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무의,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어떤 일자리들을 해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참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노인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 밑에 산하기관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는데, 지금 이용시설에 제가 내용을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시설 안에 포함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좀 재미있으셨나요? 아무튼 앞으로 더욱더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수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